잘 들으시죠?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선입니다. 네, 양정님, 스님, 안녕하십니까? 댕댕님, 이천님, 어서오세요. 깔리파님, 드라님, 반갑습니다. 케일님,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100님, 반갑습니다. 콜럼버스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주일 마무리는 잘 하셨고요. 요즘, 이천님, 요즘 어때요? 어, 저는 스님도 뭐 다 그렇고요. 다들 진짜 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되었으면 해요. 네, 진심으로. 네,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부자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죠. 끝장 봐야 돼. 뭐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종목들이 오늘은 뭐 다 좋았어요. 장중에 어, 코스피야 뭐 오늘 강세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종목들 한해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 거죠. 많이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생명이라든지 뭐 이쪽 섹터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생명이라든지, 네, 이쪽이죠. 음, 네, 오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한 절반 5분 능선 정도 올라왔어요. 5분 능선 정도 올라왔고, 뭐, 이변이었으면 다시 뭐 2000포인트 넘어갈 겁니다. 네,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뭐 2030까지도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그냥 V자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꺾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겁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나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쌍바닥을 찍을지, 이렇게 쌍바닥을 찍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니라 올리고 한 이 정도에서 한 거의 걸리지 않을까, 1700이 이제 거의 지지가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추세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2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간다. 2000이 문제가 아니라 한 2200까지도 다시 이제 복구가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주식을 기본적으로 파시면 안 됩니다. 물론 2200에도 2200 오면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많이 밀리면 1600까지 밀리겠네요. 많이 밀리면. 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종목도 그렇고,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장중에 3.7% 이렇게 밀었거든요. 예, 완전 여기서 꺾이면서 올라가다가 반등 주고 젖히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물론 한 2, 3일간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650포인트, 660포인트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종목을 보면은 저는 오늘 현대제철, 철강주가 오늘 좀 강했죠. 현대제철, 특히 포스코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장중에 8%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떴죠. 네, 포스코가 여기 보면은 1조 원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시간에 이렇게 7.8% 올라가는 것을 아마 한 5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거예요. 한 5년이 아니라 한 10년?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다. 1년간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도 그럴 게
굉장히 싸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PBR 같은 경우에는 뭐 0.3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14조면 저는 뭐 포스코는 시가총액이 20조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는 25만 원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포스코가 가면 당연히 현대제철이 따라가죠. 네, 현대제철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도 따라가는 겁니다.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톱바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을 또 들어가 보면 역시 중국이잖아요. 중국 어떤 시진핑의 방문 의지, 뭐 방문에 대한 그런 기대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식이 되면 그게 또 화두로 떠오르고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움직였죠. 한국 화장품이 미리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침해죠. 선침해. 물론 다이렉트로 이렇게 뚫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이렉트로 17,750원을 넘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여기는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힙소 구역이죠.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뚫어놨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을 지지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지 17,750원을 뚫고 일단 갈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만원은 한번 언제든지 뭐 한두 달, 뭐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세 달 안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제가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또 경인양행이라는 이런 종목들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회사를 겸손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추구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짓말 하지 않는 회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올라가는 회사, 그런 회사가 진정 여러분들 노후 자산을 증식시켜주고 노후에 충분히 준비가 저는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계속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종목들을 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역시 엔터주의 어떤 이런 가벼운 종목들 초록뱀이 또 상한가를 치고요. 상한가 강도가 시간에서는 좀 괜찮은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센 편이네요. 그러면은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800원에서 흔들어 제끼다가 만약에 제가 들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1,900원에서 2,000원 1,900원이 넘어가는 시점 2,000원 전후에서 제가 아마 저는 매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엔터주에 또 키스트가 또 따라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가는 이유는 SM이라는 이런 대장이 상승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SM은 아무리 못 가더라도 저는 뭐 28,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군수 회장 해가지고 2016년도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15년도, 16년도, 특히 16년도에 코엔텍 종목을 제가 네, 2,500원에 2,400원, 그쪽 2,400원대에 추천드려서 네,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U라는 이런 종목들도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엔터주가 가니까 결국 엔터주가 간다는 것은 SM이 가니까 이게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CJ ENM이 가니까 또 가는 겁니다. CJ ENM은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뭐 13만원 올라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런 녹십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녹십자가 코로나의 영향을 사실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 반등이 상당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음, 괜찮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녹십자 어떤 이런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요. 특히 저는 이제 녹십자를 좋아를 합니다. 녹십자 좋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계속 우상향이 된다.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유,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신토미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신토미님. 네. 이런 농우바이오도 제가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이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재무가 딱 되잖아요. 재무가 딱 되고 뭐 그냥 농업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 뜬다고 봐요. 오히려 1차 산업이 다시 그러니까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건강, 웰빙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이 농업화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 수입을 어느 정도 수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도 하니까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테라젠 이테스. 결국 백그라운드가 이런 걸 보면 테라젠 이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한양행이라는 엄청난 또 백그라운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저도 테라젠 이테스는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봤을 때도 어떤 어떤 대주주가 그 지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실적도 나와야 되겠지만 테라젠 이테스는 건강기능 식단 다이어트 이런 방법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과 유전체 기반 맞춤형 뭐 암 치료 백신 개발 뭐 이쪽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테라젠 이테스는 일단 뭐 싸게 사면은 좋죠. 이런 종목들 다시 이제 상한가를 오늘 쳤는데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강도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차후에 조정받았을 때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저는 한 10,000원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역시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상 최고 신고가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60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장중에 603,000원을 찍고 26%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2016년도 초반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외다.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 50만원, 2차적으로는 10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차로 50만원을 갔죠. 그 이상도 갔지만요.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 60만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2차는 저는 100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2016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지만 제가 2016년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상장이 되면 포텐셜이 터진다라고. 그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그겁니다. 파워로직스님 반갑습니다. 로직스 얘기하니까 파워로직스님이 들어오셨네요. 비로그인 혹시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제약도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싼 종목 있죠. 하나생명. 하나생명이 3월 25일날 상한가 치고요. 추가 급등이 25%까지도 나오고요. 돈전주까지 갔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하나라는 회사가요. 하나 그 그룹에 있는 그 하나생명이 동전주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뭐 어떤 이 회사가 뭐 부도가 나거나 뭐 어떤 자본 잠식에 빠졌다거나 동양이나 STS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뭐 웅진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생명은 진짜 이건 뭐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빠졌으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뭐 2배, 3배 가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생명이 여기서 이렇게 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3,000원 가도 싸거든요. 근데 싸긴 싼데 이 회사에 확장성이 있는가? 그게 이제 의문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외받고 있는데,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메리츠 화재라든지 뭐 이쪽 다 똑같아요. 뭐 이쪽이라든지요 다 밀렸거든요.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라든지 네, 뭐 이쪽도 삼성생명 네, 말도 못하죠.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너무 과도할 정도로 빠졌다. 그겁니다. 하나생명 지금 살까요? 현대차가 65,000원에서 오늘 장중에 1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현대차는 10만원 이하가 오면은 거시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만원이 내려오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해라.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현대차가 10만원 이하가 오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줬죠. 아주 며칠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며칠간의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이렇게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한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예요. 오늘의 그 관점은 공포에 속지 마라. 네, 공포에 속지 말합니다. 공포에. 와, 대선 테마주 진짜 많이 빠지네. 쭉쭉쭉쭉 빠지지. 한창재지, 남선 알미늄. 야, 다 빠지네. 안랩은 또 덜 빠지네요. 우리금융 지주. 은행주는 싸요. 그냥 은행주는 쌉니다. 싼데 이제 그 은행주가 오늘 또 좋았던 게 뭐 신한이라든지 군민이라든지 그 베트남에 또 진출을 했었잖아요. 은행주들이, 은행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뭐 저는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을 좋아해요. 네. KB금융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올라온 부분이었죠. 그 호재가 뜨면서요. 그러나 확장성을 봤을 때는 글쎄요, 배당 빼고는 저는 뭐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은행주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종목 섹터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훨씬. 이런 메디앙스 거봐. 그러니까 이 메디앙스 이게 보령 메디앙스였잖아요.
이게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아. 물론 이게 상장 폐지는 안 당합니다. 막 상장 폐지는 감사 보고서 범위 제한. 이게 걸렸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종목들을 볼 때.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은 아직 더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다. 문제는 삼성전자예요. 개인들이 신규 계좌를 터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는데 30% 이상 샀거든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가야지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최소한 한 55,0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이 이상 올라와 줘야 개인들이 이제 드디어 막 수익에 뭐 좀 이렇게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이잖아요. 지금 뭐 올라가 봐야, 그래 봐야 뭐 한 10%대니까, 10%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수급은 개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고는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의 이 사는 건 좋아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그 자금의 용도가 무엇인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산 그 자금의 용도가 과연 5년 이상,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그거를 투자가 가능한 자금인가? 그렇지 못한 어떤 대출을 했다거나 어떤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거나, 거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핑퐁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식 명의로 계좌 터가지고 삼성용으로 많이들 샀다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코스피 2100님. 네, 맞습니다. 잘 또 보셨네요. 그러니까 0세부터 1살부터 10살까지는 1000만원 상속은 세금이 안 붙고, 10살부터 20살까지는 1000만원까지는 또 상속 그 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은행주만큼 배당만 줘도 사고 싶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줄 거예요. 삼성전자 벌써 삼성전자가 뭐 은행주까지는 아니더라도 2018년도에 3.6% 줬고 2019년도에 2.5% 줬거든요. 진짜 이 삼성은, 저는 진짜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재용 부회장 보면은, 삼성은 위기는 있지만 진짜 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 가장 희박하겠구나. 영순위로 삼성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대한민국 4대 기업이 줄줄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타격 자체가. 아래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삼성이 혹시나 뭐 만에 하나라도 뭐 정말 원래 뭐 엄청난 악재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악재가 터져서 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야, 나는 삼성 안 다니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상관없다. 공무원도 구조조정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IT하고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들 다 구조조정 당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다 문 닫아요. 심지어 음식하는 사장님들, 붕어빵 파시는 분들 다 그냥 다 아작 나는 겁니다. 진짜로. 5명 중에 1명은 서울역에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포스 한다고?
20세 이상이 이제 5천. 맞아요. 네. 코스피님이 그래 잘 아시네요. 어이구 우리 코스피 2100님. 근데 왜 코스피 2100입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뭐 2100 가면은 주식을 접는다거나 아니면 2100에 주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2100 가면 다시 주식을 산다거나. 그 선물 옵션은 하지 마세요. 그 방향성에다가 그 베팅을 한다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 단기적인 방향성이잖아요. 장기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 선물 옵션이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1650에 레버리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거 돈 왜 안 그냥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안 벌려요. 그냥 간단하거든요. 시아님, 그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사고 계세요? 주식 계속 사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챙겨야지.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니까. 구만님 안녕하십니까? 광망님 안녕하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지수 너무 떨굴길래 넣어봤어요. 종목 사시는 게 좋아요. 샤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방 사수합니다. 아이고. 구만님은 녹화 방송을 아프리카 TV로 보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보세요? 댕댕이님 뭐 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운전하고 계세요? 혹시 운전하시면 운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댕댕이님 또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유튜브로요? 유튜브로 보기 편하죠. 레인저님 오늘 저녁 식사 메뉴 뭐였어요? 한 달에 50만원씩 투자 비용 적나요? 아닙니다. 뭐 적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한 달에 월급의 30%를 주식을 사라고 하거든요. 최소 한 달 월급의 30%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야 노후 준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100만원어치는 사야지 20년간 한 달에 100만원씩 20년간 주식을 산다는 마인드로 가면 노후 준비는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30%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좀 열정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50% 이상 미국 청년들 20대 청년들처럼 20대 30대 청년들 월급의 50에서 80%까지도 파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얼른 빨리 투자해가지고 연간 6%씩 찍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노후 준비하겠다. 미국의 파이어족이 이제 열풍을 불었으니까요. 그때 2008년도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죠. 그걸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버스님. 양이 많으셔서 녹방 사수도 잘 안됩니다. 아유, 네. 그래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막님. 제 방송을 보시면서 잠드셔도 돼요. 저녁은 수제 함박 스테이크 먹었다고요? 함박 스테이크가 맛있긴 하죠. 제가 초등학생 때 함박 스테이크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돈이 있어야지 뭐 먹지 맨날. 저 초등학생 때 그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년 전이지. 그 레스토랑에서 함박 스테이크가 제 기억으로는 한 6,500원, 7,000원이었거든요. 진짜 비쌌어. 그럼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한 얼마야? 한 뭐 10배 이상 치면 5만원 막
그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아웃백이 아니라 아웃백 스테이크 좀 엄청 비싼 거. 그것보다 더 비싸지. 그때 30년 전에 함박 스테이크가 6,500원, 7,000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쌌어. 얼마나. 지금은 진짜 뭐 5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의 함박 스테이크는 그대로죠, 거의. 만원 전후면 먹죠. 네,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위한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그러니까 구마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자녀가 한 살이다, 두 살이다, 세 살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20년을 투자했는데 20년 이상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리스크가 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찾는 거예요. 회사 자체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초등학생한테 2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그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쉬운 거예요. 뭐 요즘 애들 뭐 카카오 프렌즈 다 알잖아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카카오 프렌즈 모르는 애들 없거든요. 그럼 이 애들이 10년 후 20년 후 10년이 지나고 20년 후가 됐을 때 카카오 프렌즈라는 그런 캐릭터들 특히 라이언이라든지 뭐 그런 캐릭터들의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겠죠. 디즈니처럼 뭐 저기 엘사라든지 엘사 정품은 뭐 몇십만 원 하잖아요. 엘사 드레스 옷 정품이. 그러니까 라이언도 아마 인형 하나에 뭐 수십만 원 하는 라이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주도 가면은 뭐 테디 베어 곰 막 그런 박물관이 있잖아요. 라이언이나 어떤 카카오 프렌즈 특히 라이언의 뭐 눈에다가 또는 뭐 어디에다가 코에다가나 눈이나 거기다 다이아 집어넣어가지고 박물관으로 정시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카카오의 그런 성장성은 엄청나요. 제가 보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어, 아기 때는 아기들이 애들이 이제 주식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줘야 되고 애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초등학생 뭐 어린이집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같이 숫자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복리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거를 부모와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자고 많이 뛰어놀고 영어, 수학 그런 거 뭐 이런 국영수학 이런 거는 어, 우리 애가 정말 나는 공부가 너무나도 즐겁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학원, 사교육 그거는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입니다. 돈을 바닥에다 뿌리는 거예요. 비스가스요가 뭐예요? 비프카스요? 그게 뭡니까, 스님? 우편함에 배당금 통지서가 많네요. 쌈스님 배당금 쏠쏠하던데요? 쌈스님 미리 설계해주고 싶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20살 때 이제 경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부모가 사준 주식을 그걸로 가지고 20년 동안 투자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 20살 때
사교육 보내지 않고 계속 그걸로 한다. 그럼 수억이 되겠죠. 최소 뭐 1, 2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뭐 어떤 창업, 뭐 구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면 대학, 뭐 자기가 대학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대학 뭐 가는 거고, 선택 상황이니까. 어, 아니면 뭐 취업을 해가지고 잠깐 월급 받다가 좀 더 모아서 자기 사업을 이제 차리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적인 그런 독립을 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자녀와 부모 간에 그 독립적인 그런 경제적인 것은 졸업하는 겁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그냥 다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대고 아프리카 케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케냐를 어떻게 비교하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요. 유태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유태인에서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난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빨리 깨부셔야 돼요. 우리 구마님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로서 아주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녀 앞에 주식을 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모예요. 아, 비프가스. 아, 비프가스. 그냥 돈가스 아니에요? 돈가스가 최고 아니야? 키움 사이트에 가면 배당금 통지서 이메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레인저님이 저렇게 하는 게 서로 이제 정보 초보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메일로 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통지서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미처 제가 그런 어떤 아주 세세한 디테일은 다 알려주지 못하니까 저도 뭐 잊고 있는데 증권사 직원이 아니잖아. 저는 뭐 어떤 그런 서비스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서로서로 시청자들 간에 말씀을 그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아주 좋은 거잖아요. 롱런님 안녕하십니까? 사교육 철폐. 맞아. 파워로지스님 맞아. 사교육은 우리나라 사교육은 너무 심합니다. 최악이야 최악. 일본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실 망했거든.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인식이 일본 넘으려면 좀 그래도 일본이 더 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산업 자체가 이미 역전이 됐어요. 역전. 일본은 수직 계열의 어떤 공로나 그러니까 토요타라든지 어떤 공기업의 그런 자리로 부동산의 그런 실패를 했잖아요. 전국민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도 부동산 실패했고 법을 꺼져버리고 반등이 안 나옵니다. 큰 반등이 안 나와요. 오늘날까지도 잃어버린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일본은 앞으로 잃어버린 한 50년이 될 것이다. 50년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깝게도 일본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의 시중에 부동산 자금 기본 300조에서 시중에 완전 공중에 떠 있는 자금 1000조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퇴직연금까지 합쳐버리면 저는 한 1300조 이상은 유동자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일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포텐셜이에요. 그게 바로 대세상승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식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놓고. 그래서 2배도 먹고 3배도 먹고 5배도 먹고 10배도 먹고 100배도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출산했어요. 바로 계좌 터야죠. 그러면은 네, 계좌 트면 됩니다. 네. 바로 구마님 바로 계좌 트세요. 부모 등골 빠짐 맞아요. 등골 빠지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노후 준비가 안 되냐면은 자식들 그 사교육과 물론 입고 먹는 것만 해도 돼요. 사교육에 다 거의 다 올인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학원비 한 달에 뭐 거의 돈 100만 원 나가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뭐 제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 뭐 200, 300, 500 이렇게 나가거든요. 300만 원 월급 받으면 300이 사교육으로 갑니다.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많아요.
우리 VIP 회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50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40대 50대 분들이 30대 여기 30대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신 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도 과거보다는 좀 4, 5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은 하지만 쉽게 행동은 못해요. 근데 이제 자식 다 키워본 사람들은 50대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100%다 공감하고 괜히 그거 했다 이제 후회하시거든요. 근데 30대 부모들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알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등록금 4년, 거기에다가도 자녀 그 결혼할 때 돈 이렇게 얼마,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식한테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가구마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마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출산했다고요? 아이고 출산 축하드립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애 태어났네요. 아이고 애 태어난 날에 제 방송을 또 보시네요. 아이고 또 제가 감사합니다. 애가 태어난 날에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좋은 얘기 하죠. 오늘 욕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욕을 안 할게요. 네. 모기님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300조가 지금 안 되죠. 그렇죠? 주민번호 받고 튼다. 1000만원 계좌 맹글겠네요. 폭락장에 몰린 개미 금융당국이 경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 개무시해야 되나요? 무시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첫날은 딱히 심심하네요. 아 지금 병원이세요? 야 열정이 좋네. 좋은 부모네. 내일은 좀 바빠질 듯 합니다. 그래 장난감을 많이 사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면은 나중에 내 애가 좀 어느 정도 말하고 그러면 초등학생 때는 장난감 사줄까 아니면 장난감 대신 주식을 삼스님 사줄까.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쌈스님 282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쌈스님 어우 네 감사합니다 쌈스님. 깜짝 놀랐네. 쌈스님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이고 저 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되신 분들이거든 다들 제 방송 경력들이 제 방송을 참여하는 그 경력이요 다들 2년 이상 2, 3년 이상 돼요 다들. 감사합니다 쌈스님. 겸손계를 3번 했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에 빵빵 쏘세요. 한 번에 500개 1000개 3000개씩 그렇게 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케일 크잖아. 다들 그릇도 크고. 네 감사합니다. 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평등인데 앞으로 계속 남녀 평등이거든요. 아니 아들이면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병동성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공포에 속지 마시고요. 시장에 휘둘리시면 안돼요. 그거에 대한 방법은 호가창 보지 않기, 단타방송 보지 않기, 어떤 차트를 보고 주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하는 그런 전문가 방송 보지 않기, 장기투자 어떤 가치투자를 추구하기, 이렇게 해야지 인생이 변화되지.
자꾸 차트 보고 단기적으로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런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이 많이 됐을 거예요. 회복이 됐을 거예요. 전체 계좌가.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제가 최근에 VIP 추천주를 드릴 때도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줬거든요. 코스피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쪽,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코스피 종목이 더 많이 나갔어요. 최근에는. 코스닥보다. 그러니까 한 6대4, 7대3 비율로 코스피 7, 코스닥 3, 이 정도 비율로 나갔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뭐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기업이 좋으면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내셨으면은 자신 있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그 기업이 밀렸을 때는 왜 불안하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왜 불안하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K텔레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있다 하신다면 SK텔레콤 이렇게 밀리면요 겁먹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더 사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더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기존에 한 주를 샀었던 것을 이때 두 주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그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한 주 폭락이 오기 전에는 한 주만 살 수 있었는데 야, 두 주 살 수 있겠다. 100주 살 수 있었는데 200주 살 수 있겠네. 1000주 살 수 있었는데 2000주 살 수 있겠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어제 상담했을 때 바로 정리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안 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먹이님, 네,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주식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타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기아님 별풍선 9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세주 미싸움나이다. 93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881번째, 네, 감사합니다. 유빈님 뭐해요? 유빈님 뭐해? 아직 정리하고 있나? 유빈님 오늘 대통령 스타일 그거 보니까 김정은 나오던데? 단톡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치고받고 할 거야? 오늘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고 정은아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 오늘 같은 날에. 쌈스님 그렇죠? 정은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아무리 나보다 동생이라고 해도 오늘은 또 그러니까. 특히 쌈스님은 금강산 관광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억류당합니다. 김정은을 욕했기 때문에 북한 관계자들이 아마 제 방송도 찾으려면 찾겠죠. 싸움수 딱 걸리는 순간 바로 그냥 박격포로 그냥 이렇게 날릴 겁니다. 저는 제가 아마 억류되면 저는 고사총으로 맞지 않을까. 김정은이가 그런다면서 너는 숨 쉴 자격도 없어 그러면은 불에 태워 죽인다면서. 아니 뭐 땅에 묻힐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불에 태워서 던진대요. 그냥 너는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은 총살당하고. 와, 저 김정은 진짜 와. 진짜 상또라이네. 완전. 완전 진짜 김정은은요. 과거에 우리 역사에 누굴 닮았냐면은 나 역사 좀 갑자기 생각이 방송을 하면 또 생각이 안 나. 그 누구야? 연산군. 그렇지.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할 뻔했네. 연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폭군을 저질렀을 때 그때와 똑같아요. 그때와. 진짜 연산군도 그랬을 거야. 김정은이 딱 그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나마 목숨은 건지는데 살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 대고 핑계 대버리면 바로 그냥 죽더라고요. 우리들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정말 잘한 거예요. 북한에 태어날 바에는 저기 어디야 그 아프리카 뭐 어디 거기 태어나는 게 낫지. 북한은 거기는 진짜 지옥이에요. 그쪽. 제가 왜 그러냐면은 북한 세터민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들한테 말을 한 번씩 듣거든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일 수가 없어요. 국정원에서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걸 말하고 나오거든요. 어디 출신이고 어디고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북한은. 근데 북한 주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대북주는 지금 뭐하가도 될까요? 뭐하가도 됩니다. 단 이제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만이 그런 대북주,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사실 뭐 무얼 하더라도 실패하죠. 평생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무엇을 해도 됩니다. 결국 실패를 해도 이뤄내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라 그러죠. 야, 근데 포스코도 진짜 많이 올라갔네. 와. 와, 메리츠 화재는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마 투자가 오랫동안 되어 있는 회사들은 진짜 수익 많이 냈을 거예요. 배당까지 해가지고. 키높이는 맞춘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그동안 이제 좀 약했던 거 자동차, 조선, 건설, 화학, 특히 오늘 자동차와 조선, 그 다음에 은행, 철강,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좀 강했었죠.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단골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그냥 아반떼 신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신차 효과를 신차가 나와야지 가는 거거든요. 뭐 아반떼라든지 제네시스 G80 신차 이쪽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카페 가입은 제가 실시간으로 승인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카페 가입도 하셔가지고 좋은 자료 보셔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거 꼭 자료도 보시고요. 갓성용님 안녕하세요. 절박한 마음에 종목 상담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비스틴 씨 얼마에 몇 퍼센트 매수하셨습니까? 소나타 센슈어스인가 간지나던데. 저는 소나타 좋아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소나타 그리고 아반떼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일단 제 돈으로 안 사서 그렇지 좋아합니다. 저도 나중에 살 의향이 있어요. 뭐 그거 싸고 좋잖아 사실. 그만한 차가 없거든. 경쟁이 없어. 왜냐면 말리부도 지금 이제 사골 돼가잖아요. 사골. 세보레 뭐 크루즈는 단종됐고. 아 포비스텐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갓성용님 그 비중 50%는 많아요. 네 많으니까 지금 그건데 절박한 마음에 하셨다. 오늘 떨어질 때 사셨습니까? 오늘 떨어질 때 혹시 사셨나요? 이거 일단은 결과적으로 더 들고 가세요. 이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대주주가 남현 비비안인데 뭐 백그라운드가 그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막 크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 사업 부분이 있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좀 강점과 그쪽에서 이제 좀 매출액이 좀 나오는 구조입니다.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교육용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이 회사의 종속 회사인 다모아라는 회사가 아니 디모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디모아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진행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이걸 줄여서 SW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SW라는 것은 어떤 뭐 개발, 제작, 생산 뭐 이런 거 유통까지. 그래서 이거를 개인 기업 정부가 같이 납품을 같이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 구매를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정부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어떤 까다로운 그 승인 절차가 일어나는데 이 회사는 그게 또 되거든요. 되고 저는 특히 패키지 쪽에서 패키지 SW 쪽에서는요 사실 증가폭이 둔해 가지고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회사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AR, 그러니까 증가현실 사물 인터넷이죠.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2018년도 매출액이 156억, 2019년도가 204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8년도는 19억이 나왔는데 2019년도는 78억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폭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을 볼 때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2,400원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2,4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1,400원, 1,400원대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셔가지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중을 줄이세요.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장대 음봉이 떴다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은 게 당연한 거다. 비중이 50%니까 미치는 거야. 장대 음봉이 나오고 용어 자체가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회사의 어떤 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썽용님.
비중 50%면 40%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털어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못하면 이 바닥에서 성공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주식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비중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겁니다. 안 미쳐도 되는데. 근데 힘들걸? 왜냐면 2200원 오늘 여기서 못 팔았는데 내가 이 겸손이라는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날 팔라고 해. 1800원대 아니겠습니까? 팔았어. 이거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아요. 팔아야지 자산가의 길로 가는 거야. 욕심을 내려놓은 게 얼마나 힘든 건데. 팔고 나니까 뭐 어차피 올라갈 건데 들고 있으면 된다.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겸손히 비트컴퓨터를 제가 매도를 했잖아요. 오늘 10% 떨어졌네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하잖아. 매도하고 더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죠? 그냥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그런 격언, 증시 격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런 증시 격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피트 컴퓨터를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6,000원에 샀는데 이게 3,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6,000원에 한 주 살 것을 여기 3,000원에서 두 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땡큐죠, 땡큐. 여기서 더 사야죠. 이런 데서 더 사는 거고. 공포에 속지 말고 시장에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주식을 모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얘기 또 하면은 또 가슴 아프지만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금융교육을 못 받았지.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 뭐 50대 60대 이상도 많이 있고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금융교육 지금 받고 있잖아. 그러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지. 주식을 누가 더 안 파는가, 누가 더 오랫동안 철학적으로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 거기서 인생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바뀌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저는 그 이솝우화를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너무 저는 아마 저는 평생 갈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70살의 부자. 네, 좋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개미는 봄, 여름, 가을에 땀 흘리고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차곡차곡 식량을 모아서 겨울에 그걸로 살 수 있었고, 배짱이는 1년 365일 계속 놀았죠. 결국 겨울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짱이는 굶어 죽고 개미는 풍족하게 사는 거죠. 이걸 사람으로 빗대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금융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빗대면은 그냥 저축만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월급 받는, 내가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어떤 거? 바로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한 달에 최소한 월급의 30%를 먼저 떼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20년간만 투자 계속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노후 준비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 다 끝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집은 월세로 살고요. 60대에 집을 사면 됩니다. 전세 사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월세 사시고요. 집 사는 것은, 집은 60대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서민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주무시나요? 다들 뭐 하십니까? 다들 일하고 계시나 보네. 아, 술 먹으면서 또 방송 보고? 그렇죠? 어. 구독자 수가 좀 늘었죠? 네. 제가, 킨조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겸손 유튜브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잘해가지고 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고, 뒤에서 서포터 많이 해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막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온 거지, 유튜브는. 1000명 넘으면 금방 10,000명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술 먹을 돈으로 주식합니다. 좋죠. 그러니까 겸손이 얘기하는 게 술 먹을 돈으로, 술 사 먹을 돈으로 주식을 산다. 그럼 어떤 주식을, 뭐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있죠? 그렇죠. 하이트 진로죠. 하이트 진로. 레인저님 하이트 진로 배당, 많이 못 받았네. 왜 2.4%밖에 안 줬네, 하이트 진로. 이거 적자 났다고? 올해는 좀 많이 주겠네. 올해는. 근데 이제 또 파셔가지고. 그래도 2.4면 얼마야, 이것도. 은행 이자보다 낫지. 2.4%면. 그동안 4%씩 줬거든요? 3, 4%씩. 가치관과 안 맞아서 매도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백관산업이 비전이 있냐고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그러니까 무슨 회사냐,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염화나트륨을, 그러니까 원료로 해가지고 알칼리하고 염소를 생산해가지고 납품업체, 이런 납품업체는 우리가 뭐 LG화학, 그 다음에 OCI, 뭐 하나케미칼, 뭐 이쪽에서 납품을 하죠. 네,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요. 실적을 보면은. 실적을 보면 회사가 확장을 못합니다. 확장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경쟁 업체가 너무나도 셉니다. OCI,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하나케미칼, 뭐 이런 쪽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실적 보니까 성장을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재무제표가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지만 어떤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화학 쪽은 네, 이건 뭐 저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쪽 섹터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봐요. 다른 그 섹터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이슈로 어떤 그 테마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기업의 본질과는, 가치 투자의 본질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거고, 이런 테마성에 부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파산되는 길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네.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마누라 백 사줄 돈으로 롯데쇼핑 샀습니다. 백 사줄 돈으로 투자를 해서 백 하나를 무료로 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300만원짜리 백 하나를, 그거를 투자해서 백 살 돈으로 300만원을 600으로 만들어서 300만원짜리 선물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그 아내 와이프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게 좋은 거죠. 아, 잘하셨어요, 스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내일 그냥 쉴까 하다가 수당 받는 돈으로 주식을 사려고 출근해야겠네요. 내일 사전 투표해야 되는데. 아, 투표해야 되죠, 투표. 투표 시즌이니까. 잘 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추구하는 정책, 어떤 그런 인물 보고, 투표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남한테 권유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제 소신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실패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겸손님 보통 방송 언제까지 하시나요? 분위기 좋으면 계속 연장하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면은 저도 빨리 마칩니다. 아니 내가 강의를 해, 뭐를 막 얘기해, 주식에 대해서 심리 교육을 막 한단 말이야 평상시. 꼭 그러면은 질문을 하고 뭐 물어보고,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 안 해. 소통하자고 하면 또 소통 안 해. 청개구리 같아 다들. 주식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이나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포기만 안 하시면 원금 회복이라든지 언제든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시청자분들이 꿈꿔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클리어하면서, 미션 클리어하면서, 나는 뭐 주식해가지고 벤츠 타야지, 나는 주식해가지고 뭐 어디 유럽 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아니 뭐 해야지, 집 사야지, 이런 거를 하나씩 다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위해서, 20년 뒤의 나를 위해서 미리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60대 이상 편하게 살려면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불편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70대, 80대 편하게 살려면. 전기차 시대는 변함없이 가는 건가요? 네. 저는 전기차 시대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네. 전기차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종목 상담 해도 됩니다. 다크님.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세요. 기아차 언제 매도? 저는 장기로 보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5만원은 봐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 기아차에 딴 건 다 뭐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PBR이 아직도 뭐 0.3, 0.4 정도, 3, 4 수준이에요. 0.4.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주가가 5만원은 가 있어야 되고,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이 시가총액은 2조 1000억인데 저는 뭐 기아차는 5조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못 가도 5만원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세계 자동차 올해 세계 자동차 뭐 그 상 받았던데요. 그거 텔루라이드가 우리나라 최초로, 현대차도 못한 것을 기아차가 했어요. 성정됐더라고. 2차 전지는 모아 가셔야 됩니다. 우리 VIP 추천주에 2차 전지 있거든요. 저희 2차 전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이크래프트 매수가 2650원인데 스윙으로 봐도 되나요? 레인저님 4개 감사합니다. 다크님, 주식을 하실 때 스윙 매매, 뭐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파산당합니다. 99%가 실패한 이유가 단기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99% 이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사서 뭐 하는 거다. 내가 주식을 4년, 5년 이상, 내가 5년 이상 들고 갈 수 없는 회사라면 처음부터 아이크래프트라는 회사는 샀으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월요일날 파세요. 월요일날 파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5년 이상 투자가 안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를 들고 갈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게 왜 이 회사를 사야 되고 이 회사를 왜 샀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이걸 왜 사죠? 실적도 안 나오고 사업에 화장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액이 네트워크 장비를 팔아가지고 매출을 60% 이상 끌어당기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통신 어떤 사업자용 솔루션과 어떤 시스템의 용량, 이거는 경쟁 상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라리 나는 이런 종목을 할 바에는 옴니 시스템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옴니 시스템? 이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차라리 저 회사를 할 바에는 주가의 탄력성을 볼 때 이러한 회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 기업의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건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다크님,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기본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120% 먹힙니다. 근데 나는 뭐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아, 이런 사람들한테 제 방송은 맞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의 뭐 그런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아야지, 너 뭐 돈 많은 사람 싫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해지거든. 지금도 가난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 매매, 주식의 정답은 없다, 자기 기준과 원칙대로 한다. 주식의 정답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은 전 세계에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기가 힘들죠. 왜?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성을 누르면서 해야 되니까. 어떤 거? 욕심 내려놔야 되지. 빨리 부자가 될 만한 거, 그거를 내려놔야 되지. 인간의 본성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뛰어다니지 마. 야, 조용히 해. 근데 애들이 조용히 하나? 한 3분, 5분 지나면 또 뛰어다니고 또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님 뿐만 아니라 여기 단타 치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단타, 스윙매매, 데이트레이딩, 스캘퍼 이런 거를 호가창 보고 뭐 보조지표 보고 어떤 매매법 보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았잖아. 여기 도로에 왜 굿산차, 소나타, 그랜저 왜 타고 다녀? 제네시스 줘도 안 타. 다 그냥 뭐 롤스레이스, 팬텀 막 8억 10억짜리 옵션 다 때려놓고 그거 타고 다니지. 기사 대동해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다 동남아 사람들이 택시 기사 하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써가지고 다 컴퓨터에서 모니터 2대, 3대, 4대, 5대, 6대 막 해놓고 그거 단타 치고 있잖아. 단타 뭐가 어렵다고. 그냥 가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아니에요. 뭐 기법이 있어요. 현란한 기법이 있어요. 저 그거 돼요. 그러한 사람들 제 주변에, 주식의 역사적으로도 제 주변에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난 내 앞에서 내 주변에서 단타 친다고 하잖아. 아, 쟤 거지구나. 단타 친 사람들 막 시계 자랑하고 롤레스 하고 그런 애들 치고 속 뒤집 딱 이렇게 까보면 다 타고 없어져요.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라는 거야. 먹어보라는 거야. 진짜 저는 경멸합니다. 가난을 경멸하고 주식에서는 단타를 경멸합니다. 단기는 배점 100패예요. 배점 100패입니다. 결국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 안에.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겸손님. 가끔 와서 보는 주린이입니다. 혹시 한창제지 3,600원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끝나면 장기 투자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천님은 또 한창제지 같은 거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창제지 이거, 저는, 여러분들 저는 차트를 보고 주식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의 철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고 철학으로 하는 거라고요. 어떤 차트로 선 찌찌찌 끄어가면서 뭐 손절가 얼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 한창제지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오늘 종가 2,700원대 떨어졌죠. 그렇죠? 대선 테마주를 저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수차례나 드렸고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번, 정말 수십 번 이상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한 7, 80번 이상은 얘기했을 겁니다. 더 했죠? 아, 더 했죠? 네, 더 했죠. 100번은 넘었겠는데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는 제가 2017년도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선 테마주는 빠르면 2018년도에 들어가야 된다. 2018년도. 그때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 한창제지와 남선알미, 이낙연, 황교안 테마주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대장이 먼저 거기서 가려지는 1,100원, 1,200원대에서 바로 거기서 튀어 올랐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창제지도 1,100원대, 아무리 못해도 1,200원대 들어갔어야 됩니다. 마트코리아님 구독 7개월 감사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팔구님. 아셨죠? 그냥 반등시 매도를 하세요. 반등시. 마트님, 네,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를 할 때 그래 오늘 2,730원이야. 오늘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뭐 반등 주면은 한 본전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세요. 본전 부근에서 이거 지금 대가 치르는 거야. 2018년도에 대선 테마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18년도나 2019년도에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도 그래 늦지 않았다.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저때 당시 한창제지에 대한 그런 특강, 대선 테마주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역배열에서 한두 번의 기회가 올 건데 그거 잡아라 그랬는데 기회를 줬습니다. 줬습니다. 그렇죠? 줬죠. 그러면 이거 수익 내고 여기서 매도하든 여기서 매도를 쳐줬어야 돼. 아, 물론 5,000원, 8,000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황교안은 약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낙연 테마주, 제가 대선 테마주 경험이 5번째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식 경력이 18년 됐거든요. 18년 넘었습니다. 제가 5번째라니까 대선 테마주가 100% 다 성공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줄 때 그거를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 2022년도 4월달에 대선인데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살 나는 거야. 시장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하실 것 같아요.
다크님은 그 알아서 하세요. 그거 뷰옥스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거 만들었잖아. 본인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공개방송만 잘 들었어도 종목이 수십 개 나왔어요. 수십 개. 여기 아래 있잖아. 레지노미스 시젠 EDGC 저거 보면 몰라? 레지노미스 434% 나왔지. 수익률이. 시젠이 598%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젠 598%가 나왔어. 598%.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다니까 이거를. 하도 사람들 어렵다 하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 뷰옥스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크님이 과연 그 주식을 5년, 최소 5년, 1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을까?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부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제 방송이 됐든 다른 어떤 가치투자, 장기투자 방송을 물론 찾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혹시나 대한민국에서 찾았다면 제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런 방송은. 거기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반등이라도 주면은 다행입니다. 홍정욱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홍정욱이 딸이 미성년자인데 딸이 그 마약했잖아요. 이게 미국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사고 그 대형 사고 쳤잖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야 될 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그 다음에 성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 안희정 그놈처럼 그 다음에 마약 이거 세 가지거든. 세 가지 중에 하나 딱 걸리잖아. 자녀가 됐든 본인이 됐든 절대 대통령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네버.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앞으로 모르겠어. 뭐 한 30년이 지나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30년 이래는 나는 그거 안 통한다고 봐.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러니까 용서에 관대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홍정욱은 탈락입니다. 끝났어요. 홍정욱은. 그냥 뭐 국회의원에서 가끔 이렇게 테마주로 부상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호 1번, 2번 나올 수 있는 인물은 안 됩니다. 다른 인물이 돼야 돼요. 야, 딸이 마약했는데 국민들이 뽑아주겠습니까? 막말로 50% 이상이 뽑아야 되는데. 아, 네, 여정님 어서오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네, 마트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네요. 네, 레인저님 들어가세요. LG노텍 129,000원 20% 들고 가세요, 모기님. LG노텍은 저는 LG그룹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성,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더욱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좀 길게 보셔서요. 16만원까지는 일단 들고 계셔보세요. 16만원.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잖아요. 2조 9천억인데 이 회사의 어떤 같은 퍼라든지 같은 업종 내에서 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LG 이노텍에 있어서 저는 굉장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시너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 조명 LED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터 센서 어떤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죠? 기판 소재 그쪽도 만들고 광학 소재 광학 솔루션이라 그러죠. 광학 솔루션 그쪽도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의 포텐셜은 한번 나온다고 봅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초이가 조금 떨어졌죠. 2017년도에는 18%, 2018년도에는 17%, 2019년도에는 15%로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뭐 특히 반도체 기판 쪽에서 저는 올라오고요. 다른 쪽에서도 또 시장 점유율 올라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의 포텐셜은 좋다,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 가도 16만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GRT를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 치고 삼성전자 사는 사람 못 봤거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삼성전자라는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회사에 단돈 100원도 단돈 5천원도 투자 안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회사가 상한가 20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이거 실체가 있어요. 중국 주식. 지금 중국 주식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고? GRT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골든 센츄리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골든 센츄리 이거 중국 주식들이거든. 홍성그룹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거래 정지. CKH 박살 개작살. 차이나 그레이트. 네, 중국 주식 다 알고 있어. 옛날 고선 때부터 이 바닥에 18년 이상 동안 아주 상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런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 잠깐 뭐였지? SNC 엔진 그룹 거래 정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이거 내가 뭐 사지 말라 했는데 상한가 뭐 한 5방 20방 나온다. 난 그래도 안 해. 왜? 저는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런 것 주죠. 저런 잡조 안 들고 안 들이고 이런 거 추천합니다.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들고 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 나오는 것은 너무 쉽지. VIP 회원분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초보자들은 수익률이 50% 나오고 100% 나오고 150% 200% 나오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나는 하기 싫다. 평생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 월급을 받고 있고 내가 월급 세후 1000만원 받고 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1년에 1억 10년 해봐야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50대 60대가 됐는데도 그때까지 과연 써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과연 써줄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해야죠. 간단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주변에 진짜 부자, 아니 막 어설픈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부자인 사람 없죠. 찾기 힘들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왜 만나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일주일마다 뭐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뭘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부자들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 먼저 받지 않으면 내놓지 않아. 시간 아깝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부자처럼 씀씀이가 있는 게 아니라 멍청한 것처럼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책도 많이 읽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해요. 정 간절하면 뭐 친구가 부자다. 누구야? 내가 지금 너한테 삼겹살에 소주밖에 못, 이 정도만 내가 최대한 내가 하는 게 이 정도만 사줄 수 있다. 너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 나한테 좀 그런 것 좀 알려줘라. 내가 사줄 수 있는 건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그럼 친구가 그 전화를 받고 안 나올까요? 나와요. 웬만하면. 근데 거기서 설상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면 역지사지야.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50억이 있어. 안 만나준다니까? 그 돈급하고 만나기도 바쁘고 내 사업 하기도 바쁘고 내 일 하기도 바쁘고 나의 취미생활을 하기도 바쁘고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니까 하기 바쁜데 그냥 친구가 가치관도 안 맞는데 야 너 야 너 차 뭐 타고 다녀? 야 너 무슨 일 해? 이런 애들을 왜 만나? 안 만나지. 이게 팩트예요. 불편한 진실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본인 경험을 얘기하면 그건 진짜거든. 남의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데 본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야. 나는 주식 배우려고 나는 돈 3천만 원 싸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한 사람당 내가 500만 원씩 다 줬어요. 제가 강원도도 가고요. 제가 목포도 가고요. 전라도. 제가 경상도 거시기도 가고요. 제가 충청도도 가고요. 경기도 서울 이렇게 딱 6군데 갔어요.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나는 500만 원 줬어. 그냥 놔두고 왔어. 물론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겠다고 끝까지. 그분들이 다 막 최소 투자 자산이 그때 당시에 다 30억 이상이었는데 30억에서 수백억대 그런 거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내가 거기 배우러 들어갔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뭐 어떤 엄청난 매매법을 알려준 줄 알았어.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기다리래. 야, 씨, 기다리래. 아니, 기다려야 된대. 나는 뭔가 막 그 엄청난 매매법과 그거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피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서울인사에 막 어때 잔품 쏘는 그런 거 있잖아. 막 100대1 막 쌍절곤 돌리고 막 철퇴 돌리면서 뭐 일당백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래. 하루 종일 책 읽었어. 어떤 곳에서는. 그냥 책만 읽으래. 계속 책 읽었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다섯 달이고 계속 책 읽었다니까요. 그냥 계속 읽으래. 아무거나 계속 읽으래. 만화책 빼고 계속 읽었지. 장르에 상관없이. 그 책도 내 돈 주고 사래. 그래야 머리에 들어온다고. 가슴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 기다림의 끝이 어디냐?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기다려야 돼. 3년이 어떤 종목은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5천원짜리 샀는데 한 달 만에 뭐 만원도 갈 수 있고 15,000원, 2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2배, 3배, 4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내가 2배, 3달 만에 3배, 1년도 안 돼서 5배, 10배를 먹으려면은 장기 투자의 조건, 그 장기 투자의 철학, 조건은 무엇이냐? 장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기 투자, 나는 어차피 이 종목을 10년 이상 가지고 갈 건데 그런 마인드면은 한 달에 5배, 10배도 먹을 수 있어요. 왜? 난 어차피 이거 들고 갈 건데. 그러니까 한 달에 3배, 5배, 10배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를 깨달음을 받고 왔다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때 당시 3천원만 원이면 지금은 거의 한 8, 거의 1억 될걸? 그때 가치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나는 했거든. 내가 수소문 찾아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다 찾아다녔어요. 그 근처에서 숙박하고. 진짜 그래서 저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을 가장 저는 또 중요시합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아는 사람. 말은 누구나 다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페라리 탑니다. 나는 가끔 깜짝 놀래. 내가 저 차를 타고는 있지만, 물론 스파크도 탑니다. 저 차도 타요. 나는 내가 알잖아. 상대방이 일반 사람들이 BMW 뭐 벤츠 BMW 타는 거 보면 난 경악해. 진짜 내색은 안 하는데 난 진짜 경악하거든. 그 사람 월급 받거든. 심지어 뭐 자랑해. 뭐 삼성전자 다닌다. 뭐 어디 다닌다. 그래봐야 월급이거든. 기껏 해봐야 뭐 500이지. 5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지. 기껏 해봐야. 그걸 어떻게 그걸. 저는 경악해요. 진짜로. 심지어 현금 주고 사지도 않아. 풀 할부로 땡겨. 60개월, 뭐 36개월. 리스로 해가지고.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차 팔고, 지금 벤츠 탈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은 벤츠 탈 자격이 없어요. 있습니까? 나는 통장 잔고에 10억 있어도 나 벤츠 5천만원짜리 나 못 사겠어. E클래스 막 7천만원대 하잖아. 가솔린은 E300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관 차이겠지만 진짜 부자가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강의나 교육을 해봐야 소귀의 경일기다. 그러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제 방송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120% 에너지 충만하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저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내 6명을 만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라는 거였어. 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사람들. 어떤 사람은 60대. 그게 있느냐는 거야.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률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수익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방송 듣고. 네, 우리 VIP 회원 수익이거든요. 예, 확인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십시오 이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다. 야, 이거 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네. 오케이? 아, 네. 다 확인되셨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 좋아서 하겠습니까? 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100% 알았다면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방송도 안 할 거죠. 당연히. 안 하겠죠.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무슨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코로나 터진다. 마스크 준비해라. 세계에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냥 뭐 앞으로 뭐 어떤 뭐 질병으로 인한 이런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만 하지. 야, 지금 한 달 전이다. 준비해라. 야, 2달 전이야. 3달 전이야. 야, 카운트다운이야. 들어간다. 마스크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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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 있었어? 없지. 아,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목요일은 VIP 방송 저녁 8시 30분에 있고요. 그거 끝나고 22시경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금 밤 9시 한 10분, 20분, 밤 9시 20분 전후로 시작해요. 보통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합니다. 주일도 방송해요. 일요일 날도. VIP 방송은 다시 보기 없습니다. VIP 방송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왜? 어차피 모든 리딩은 문자로 나가니까. 하지만 VIP 방송은 매주 목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 있고, 그거 끝나고 공개 방송하고, 공개 방송 끝나면 보통 한 밤 11시 30분에서 12시 되거든요. 그때 그날 했었던 VIP 방송을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해요. 보통 11시에서 11시 30분, 뭐 3, 40분까지 하죠. 12시까지도 하고, 옛날에는 새벽 막 2시 30분, 뭐 2시, 3시까지도 했어요, 방송을요. 진짜 겸손 체력 좋았지. 저녁 8시 30분에 방송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방송했었으니까. 2015년도 당시에는, 15년도, 16년도,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때 미쳤지. 그때 미쳤어,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댕댕이님, 오늘 하루 일과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에요? 아, 아직입니까? 그러실 것 같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훈련.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알 수가 없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하다가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자꾸 살려고 해요. 자꾸 더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막상 폭락하면 또 못 삽니다. 그게 개인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게 마켓 타이밍. 그래서 기회는 다 날아가는 거죠. 이 기회 거봐, 내가 다 사라 그랬잖아.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라고. 1시간 정도 더 해야 됩니까? 마무리 잘 하세요, 댕댕이님. 그렇죠. 재지 말고 매수해라. 재지 말고 매수해라. 근데 유빈님 뭐 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하시다가 뭐 하셨어요? 유빈님 이제 좀 쾌적하게 사시겠네. 진짜 그렇게 혼자 살면 좋거든. 혼자 살면은 재밌어. 편안하고. 얼마나 편안한데. 뭐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 제 경험이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단타 치면 인생이 한 10년 정도는 페인처럼 지내실 겁니다. 뭐 짧게는 한 2, 3년인데 주식으로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럼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은 가요. 그 후유증이. 기본 1, 2년은 기본이고.
단타 치면은 도박하는 거거든. 카지노장이거든. 그게. 아, 일 끝나고 집에 왔습니까? 늦게 끝났네요. 다들 주 52시간 맞아요? 이렇게 녹화 방송도 다들 보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보시고, 우리 좋은 친구님, 계단골님, 북북님, 치유님, 덩덩님, 인상님,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소리아빠님, 천억사나이님, 치유부명님, 똥키님, 네, 유지경선님, 펠리스님, 덩덩님, 파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본다고. 관망님, 양전님, 네, 감사합니다.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빚이 얼마고 주식 투자가 뭐 지금까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손해봤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제의 과거, 오늘의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도 다 끝났습니다. 내일, 오늘 이 시간부터 단돈 뭐 100만원, 50만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모아가는 겁니다. 팔려고 하지 말고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팔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자주 했기 때문에 오늘날 50대 60대들이 부자가 못 된 겁니다. 그럼 지금 50대 60대인 사람들이 지금 해도 늦지 않느냐? 전혀 늦지 않는다. 전혀 늦지 않다. 늦을 때라는 것은 없다. 60대 분들이 가끔 그런 전화를 해요. 그런 문의를 하는데, 경선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 금액이 얼마십니까? 5천만 원 돼요. 충분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문제는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그거지. 행동을 하시면 충분하다. 오늘 할 일 미루면 다음날 더 힘들어서 웬만하면 끝내고 와요. 그렇게 해야 돼요. 끝내셔야 됩니다. 유빈이 김정은 스타일로 내일 미루는 거 말고, 김정은 봐봐, 딱 사찰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자라들이 다 죽었어?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모터를 몰려서 못 돌려서 전기가 끊겨가지고 못 돌렸습니다. 지배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 새끼가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새끼는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 바로 경호원들이 뛰어와가지고 그놈을 무릎 꿇고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쳐박고 머리를 눌러. 변명도 못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정은 이제 바로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거든. 유배님이 김정은이 나오길래 다산 네트워크 비중 3% 6,200원. 이거는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지 차트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 어떤 결국 성장성이 있느냐, 그 퍼포먼스가 되느냐, 펀더멘탈로 해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저는 이 회사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적잖아요.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배당을 주지 않아서예요. 배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건데, 다산 네트워크는 저는 한 번은 올라간다고 보거든. 어디까지? 10,000원까지는 한번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매출액이 87%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80%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통신회사에서 3G, 4G에 이어서 5G까지 나오죠. 4차 혁명 시대에 맞춰서 AR, VR,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이런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볼만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 공급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자동차 정장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IoT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좀 더 긴 관점으로 보면은 10,000원까지는 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꺾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쫙 꺾인다고 하더라도요. 뭐 올라갔다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여도 10,000원까지는 들고 가야 돼요. 차트로만 보면 이 월봉 차트가 이 종목하고 좀 비슷해요. TK 케미칼.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550만원 수익이네. 수익만 2,500이네. 그러면 2,500을 또 딴 거 사가지고 5,000 만들면 되겠네요. 또 5,000 만들어서 1억 만들면 됩니다.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 되고 4억이 8억이 됩니다. 8억이 포텐셜이 터지죠. 30억 터집니다. 그렇게 자산을 증식을 해서 10년, 20년 이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지. 투자 금액이 500만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67만 원만 모으면 6개월이면 1,000만 원이거든. 3달만 모으면 500만 원 되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나는 뭐 종잣돈이 있어야지 시작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적금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계속 사 모아가는 겁니다. CGV는 저는 좀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죠. 결국은 코로나는 종식이 됩니다. 종식이 되고 영화관도 인간이 넷플릭스 사업까지 그러니까 넷플릭스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부채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투자의 대가 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 존 템플턴입니다. 투자의 대가. 그러니까 CJ, CGV 이거는 지금 비관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콜럼버스님. 네. 진짜 떼돈 벌고 있어요. 우리 그 VIP 분들은 VIP 분들이 아실 거야. 떼돈 벌었어, 떼돈. 앞으로도 떼돈 벌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불금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걱정은 내려주시고 주식의 행복도 잠시 접어두시고 주말은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마트코리아님 바랍니다.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마트님 겸손계 감사합니다.